한국의 대표 유적지로 손꼽히는 경주에서는 어떠한 유서 깊은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학여행 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궁금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중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주요 유물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마총 금관.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으로 다른 금관에 비해 가장 크고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금관의 착용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지만 무덤의 규모와 함께 출토된 금제, 허리띠 등 최고급 부장품들을 통해 피장자가 신라의 왕 또는 최고의 지배층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얇은 금판을 여러 겹 덧대어 만든 출자형 나뭇가지 장식과 사슴뿔 장식, 그리고 58개의 구분쪽 382개의 금제 장식 달개 등은 당시 신라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지요. 금관은 현세와 사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죽은 이후에도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전해집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사리장엄구. 가문사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사찰입니다. 두 탑은 모두 높이가 13.4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동탑의 사리장엄구는 부처의 사리를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문무왕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왕실의 불교 신앙과 호국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의 강력한 왕권과 뛰어난 예술성,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통일신라 최고의 걸작입니다. 종 몸체에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비천상이 새겨져 있어 부드럽고 우아한 자태를 보이며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 역시 연꽃 무늬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맑고 깊은 종소리를 내는데요. 종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맹놀이 현상은 과학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2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균열 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점은 통일신라 시대 주조 기술이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아이를 시주하여 만들었다는 비극적인 에밀레종 설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답기에 그저 풍문으로 전해진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금령총 금관. 금관이 출토된 금령총에서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 귀걸이와 함께 금제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관의 주인은 왕족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요절한 왕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령총이라는 이름은 발굴 당시 금관과 함께 출토된 금방울에서 유래했는데 금관에 금방울이 장식된 사례는 금령총 금관만이 가진 유일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 신라시대 최대 규모의 무덤인 황남대총의 북쪽 봉분에서 출토된 금관으로 나뭇가지 장식에 푸른빛이 도는 굽은 옥과 둥근 금판으로 만든 달개가 금관 전체에 촘촘히 달려 화려합니다. 허리띠에 부인대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의 강력한 왕권과 왕비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유물이죠. 얼굴무늬 수막새.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기와 유물입니다. 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왕실 후원 사찰이었던 영묘사지 인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부분의 수막새가 연꽃 무늬로 장식되었던 것과 달리 얼굴 무늬가 표현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지요. 숙련된 장인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당시 신라인의 높은 예술적 경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토우장식 김목 항아리. 신라 시대 5세기의 대표적인 토기로 항아리의 목 부분에 뱀, 개구리, 새 등 다양한 흙 인형 토우이 장식된 것이 특징입니다. 토우는 죽음 이후의 재생과 부활을 염원하거나 악한 기운을 막는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측되며 새겨진 그림에 따라 풍요와 다산에 대한 기원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고선사지 3층 석탑. 고선사지에는 신라의 유명한 승려인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원래 높이 약 9m였으나 복원 과정에서 약간 높아져 현재 10m를 조금 넘는데 가문사지 탑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원래 경주 고선사지에 있었으나
덕동댐 건설로 절터가 수몰될 위험에 처한 이후로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통일신라 시대 석탑입니다. 사천왕사지 노규신장상. 사천왕사도 문무왕이 삼국통일 후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679년에 세운 호국사찰입니다. 노규신장상은 흙으로 빚은 후 녹색 유약을 입혀 구운 소조상으로 통일신라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혀요. 노규신장상은 사찰의 목탑 기단부를 장식했던 유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했던 당시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금동 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반가사유상은 도솔천에서 중생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며 고뇌하는 미래의 부처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비례, 부드러운 인체 곡선,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옷, 주름 등은 탁월한 조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른쪽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댄 자세는 깊은 고뇌에 빠진 듯한 철학적인 분위기를 극적으로 연출하지요. 입가에 머금은 은은하고 오묘한 미소는 백제의 미소 혹은 얼굴무늬 수막새와 같이 신라의 미소로 불리며 단순한 종교적 표현을 넘어 인간적인 친근함과 숭고함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름이 유사한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은 국보로 경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 후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 부처가 될 예정이라 하니 까마득한 미래지만 의아하면서도 기대되네요.